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겠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겸님이랑 인터뷰했던 한현주입니다. 네. 현진님께서 작년 여름에 이제 인터뷰 하셨었고 맞아요. 그때 그것도 근데 그것도 좀 나아진 거예요. 그게 나아진 상태예요? 네, 워낙 심각했을 때는 진짜 사진도 찍기 싫었고 이때도 심하진 않았거든요. 더 심했을 때는 여기가 막 말도 못해. 그때는 여기 트러블이라기보다 온 얼굴에 습진 같은 게 생겼거든요. 진물이 얼굴에 여기가 막 다 진물이 나가지고 콜라도 밥 먹을 때마다 계속 몇 캔씩 먹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커피 16잔 먹고 많이 먹을 땐 23잔, 24잔 막 이렇게 먹고 다 제외했어요.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2개월 동안 진짜 피부는 완전 다 났죠. 2개월 동안 피부는 좋아졌어요? 피부는 염증이 다 가라앉았어요. 2개월 만에 제가 진짜 산 증인이에요 이거. 그때 저희 땀 뻘뻘 흘리면서 했잖아요. 매미 소리 엄청 올리고 맞아요. 이번에 이제 현진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임신하셨다고. 좋은 소식으로. 너무 좋아서 제가 밥 먹으러 했는데 오신 김에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또 약간 그 임신하려고 하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냥 이렇게 마이크도 달고 카메라도 켰습니다. 일단 맛있게 먹죠. 네. 양고기를 쪘다가 살짝 볶았고요. 바질 페스토랑 그다음에 마리네이드 해가지고 안에 그 채소 구이도 바질 페스토랑 같이 쪘다가 살짝 볶았고 그냥 그 찌기만 하면 손님 대접하기에 맛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했고 바질 페스토 피자. 이건 체겸 또띠아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약간 좀 그 트레이더스 가는데 버섯이 되게 큰 게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샀어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남으면 제가 싸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손대도 돼요. 채소구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근데 이제 마침 저희 최근에 바질 페스토 지금 출시 준비해가지고 막 이걸로 막 이것저것 테스트해서 그냥 그런 재료 있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맞아요. 바질 페스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자가 되게 간단해요. 그냥 그 또띠아에다가 페스토 바르고 네. 그냥 재료 좀 얹고 그냥 이것저것 얹으면 맛이 나. 데워서 끝. 페스토 자체가 감칠맛이 좋아가지고. 요즘에 보통 뭐 드세요? 임신하고 식단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온갖 안 좋은 거 다 먹은 것 같아. 정작 중요한 시기에 진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호르몬이 막 하루아침에 계속 바뀌니까 임신하면 생리하기 전 PMS 때 사람들이 군것질 엄청 하잖아요. 네. 그게 그냥 쭉 가는 느낌? 그게 몇 달 동안 이어지는 느낌? 그냥 몇 달간 계속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몇 주 차인데요? 그때가 완전 임신 초기요. 거의 임신 되고부터 한 12주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12주, 14주까지. 꽤 길게 안 좋은 거 다 먹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냥 불안함? 불안해요? 먹고 나서 후회되고 막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안 좋은 걸 너무 잘하니까 아이고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것만 먹지 하면서도 또 먹고 그리고 그것도 안 돼요. 간헐적 단식도 안 되고 저녁 계속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고 저녁도 막 다 샌드위치 막 이런 거 먹고 떡볶이 엄청 먹고 그러니까 이제 한 10주 정도 되니까 이제 피부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임신 호르몬 때문인지 음식 때문인지 막 또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음식이 안 땡기니까 못 먹다가 이제 안정기한 되고 입덧 좀 사라질 때쯤 다시 또 고기가 먹히더라고요. 진짜 식단할 때는 임신만 되면 와 나 진짜 그때는 뭐 그때도 철저하게 하긴 했는데 진짜 더 철저하게 해야지 막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마음이 들었었는데 막상 임신 되니까 안 돼. 전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애 관련해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계획하러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식단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사람의 마음은 좀 이해가 갔어요. 아예 이제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뭐가 맥락이 안 따라주면 이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애기 태명은 뭐예요? 청룡이. 우리가 청룡해요. 청룡의 해. 그래요? 근데 그 임신하기 전에
임신 준비는 얼마나 했었어요? 결혼을 38살에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한 거죠. 마음은 늦게 낳고 싶은데 몸은 안 그러니까 35세 이상부터 누산이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지금은 아니어도 좀 아기는 가져야겠다. 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가져야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겸님 그때 인터뷰하기 전에 겸님이랑 한번 통화했었는데 겸님이 올해 임신 소식 되게 많이 들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보고 한 1년 정도만 식단을 열심히 해보라라는 거야. 남편분이랑 같이. 효과 본 사람들 되게 많다라고 많았어요. 했는데 저는 그때 이미 나이가 거의 39에 다가가고 있었고 나에게 1년이란 시간은 너무너무 길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40살에 임신을? 그러니까 하도 너무 감사한 건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급했었어가지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1년만 쭉 참고 해보라라는 거야. 그래서 1년이요? 아, 너무 길게 느꼈구나. 너무 1년도 난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1년 식단 한 거예요. 하고 임신이 된 거예요. 38살 결혼하기 바로 전에 난소 검사를 했었었는데 난소 나이가 그때 42살로 나왔어요. 38살에. 그래서 난임병원을 가기가 더 두려웠어요. 왜냐면 그게 한 살 먹을수록 수치가 뚝뚝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아, 나 지금 가면은 수치가 거의 한 45, 46 나올 것 같다라는 막 압박감?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해서 난임병원을 갔죠. 그래서 네. 거의 식단은 1년 정도 하고 간 거죠. 어. 그래서 갔는데 제가 호르몬 불균형도 있었고 다 있어가지고 약도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5살 더 어리게 나온 거예요. 난소. 난소 나이가. 네. 하고 호르몬 검사도 했는데 다 정상. 근데 저는 더 철저히 했던 게 우유도 끊고 그때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우유랑 계란. 전 계란도 안 먹고 저는 당도 알룰로스도 안 먹고 대체로도 설탕 아예 안 먹었어요. 네. 과일도 안 먹고. 그러니까 작년 1년이 좀 타이트한 식단을 했고 네, 완전 타이트하게. 햇빛 더 세고. 햇빛 더 세고. 햇빛 한 15분, 하루에 15분간 보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꼭 햇빛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D 검사했는데 너무 높게 나왔다고 D 먹지 말라고. 먹고 있었어요? D는 꾸준히 먹었고 아, 비타민 D 먹고 있었는데. 네네네. 근데 햇빛도 많이 보고 아. 해가지고 더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거 충분하겠다 그러면. 이게 또 햇빛 본다고 또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몸에서 그걸 합성하고 이용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시험관을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네, 이제 해도 안 되니까 한의원도 갔었어요. 피부랑 똑같아요. 안 되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막 누가 여기 한약 먹었더니 바로 됐더라 막 그런 병원 막 가가지고 한약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효과는 못 봤죠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이제 그냥 의학의 힘을 빌려야겠구나 하고 검사부터 받아보자 하고 간 거죠. 시험관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시험관 과정이 있는데 저 일부러 안 봤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시험관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배 주사도 넣는다고 그러고 네, 했던 친구들 경험에 의해서는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그냥 그 과정도 정확하게 아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아무것도 검색도 안 하고 영상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찾아봤어요? 네, 일부러 오히려 그 과정은 임신하고 찾아봤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연임신이 꼭 하고 싶었던 거죠. 욕심에는 친구도 한 7년 만에 임신된 친구가 있는데 7년 만에? 네네네. 그 친구도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친구는 서울살이도 완전 포기했었어요. 서울에 살았던 친구인데 임신 그냥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친구가 해줬던 말이 나이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준비하면서 계속 애가 탈 수도 있는데 진짜 그냥 몸 무조건 만들고 가라고 했어요. 너가 자연 임신을 하든 시험관을 하든 뭘 하든 몸 무조건 만들고 가야 된다고. 몸이 안 좋으면 시험관을 성공을 하더라도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유산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임신이 돼도 불안한 거죠. 또 그런 불안감? 이게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런 불안감? 퇴근하고 집 가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난 적도 있었어요. 왜 난 안 될까? 여자로 태어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나는 이걸 못하고 살고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막 친언니 조카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조카도 안 보고 그랬어요. 제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게 관계가 좀 그럴까봐 그냥 만나는 것도 최대한 줄이고 막 사진 같은 거 조카 사진 보는 것도 좀 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임신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 것도 지금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그거는 진짜 저 진짜 난임의 난자만 들어도 진짜 눈물 버튼이거든요. 완전 진짜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도 난자만 얘기해도 전 진짜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파워 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진짜 막 공감이 너무 돼서 뭐 파워 F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약간 그 느낌이 뭐였는지 약간 온몸으로 약간 조금 약간 진동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임신 안 될 때 검사하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뭐 다낭성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자궁 쪽 문제들 다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을 테고 호르몬 불균형도 있을 거고 어떤 호르몬들? 그 성호르몬들? 그냥 몸에 관련된 호르몬 전체가 다 균형이 맞아야 좀 좋은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쪽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수치를 맞춰야지만 시험관 할 때도 그게 다 맞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다 했었던 거거든요. 오히려 난임병원 갔더니 한 몇 개월은 자연임신 시도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상으로 들어오니까? 다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 근데도 나이 때문에 그냥 바로 시작하고 싶으시면 그건 선택이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막 출장 잡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못했었어요. 또 몇 개월간. 일이 또 재밌으니까 그냥 아이 낳지 말고 계속 안 오니까 아기가 그래서 일만 하면서 집중해서 살아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다들 마음 내려놓으면 마음은- 임신된다라고 하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거? 한의원 약은 효과는 못 봤는데 한의원 제일 좋았던 게 되게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나 이런 얘기 많이 진짜 마음을 여자는 49살까지 임신이 돼. 네. 근데 되기까지의 되게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자연으로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음을 되게 항상 내려주시는 심리 상담사 만나는 느낌이네요. 되게 항상 마음을 놔주셨어요. 될 때가 됐는데 왜 안 되지? 다음 달에 또 해보자. 막 이렇게 그냥. 난임에서 임신을 했잖아요. 혹시나 이 식단 외에 또 다른 팁들이 있어요? 팁이라 할 거는 없었는데 제가 한 게 사실 식단 요거여가지고 임신되고 나서 도대체 식단이 뭐길래 싶긴 했어요. 근데 그때 혹시 탄수화물이나 지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탄수화물은 그 여자 생리하는 여자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하루에 100g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거의 100g도 안 먹혀요. 워낙에 안 먹다 보니까 한 절반 먹을 때도 있고 한 80g 먹을 때도 있고 하루에. 그래서 다 고기랑 지방으로 배 채우고 그거를 1년간 열심히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 생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런 데 무너지잖아요. 네, 초반엔 몇 개월 동안 무너졌는데 식단 계속 유지하면 생리기에도 좀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냥 쭉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팁이라기보다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또 사라진다. 그리고 늘 먹던 점심에 이런 고기랑 양질의 지방 이런 거 먹다가 딴 거 먹으면 배가 안 차니까 맞아. 계속 이 식단만 원하게 돼요. 제 손발이 되게 차가웠었는데 저는 손발 따뜻해지기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식단 했는데도 다들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발 따뜻해지기까지 저는 반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몸 순환시키려고 순환하는 마사지 같은 거 받으러 다녔었는데 식단하고 한 7, 8개월 됐을 때 원장님이 몸이 요즘 되게 따뜻해지셨어요 라고 말씀 주셨었어요. 식단하니까 부종도 좀 덜 생기고 몸도 좀 순환이 되고 그리고 그 집밥 클래스에서 에리님이 뜨뜻한 거 먹으면 몸이 뜨뜻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아무리 먹어도 그 뜨뜻한 기분이 뭐지? 하고 먹었는데 그거 모르다가 저도 이제 또 한 반년 넘어가니까 이게 사골 먹어도 몸이 뜨뜻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진짜 대사가 너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따뜻한 걸 먹어도 그 열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다른 느낌의 약간 어떤 그 순환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열이 이렇게 확 드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되는구나. 네, 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나는 왜 먹어도 안 따뜻해지지 했는데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몸도
임신하기 좋은 몸으로 그때부터 쭉 생긴 게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임신 알았을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증상이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제가 트라우마가 임신 테스트기만 하면 다음날 바로 생리가 터졌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아예 안 했어요. 테스트기만 하면 난 다음날 생리하는 사람이라서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마지막 달에 했던 이유가 그 다음날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전체 건강 1년에 한 번 있는 건강검진을 하려고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갑자기 진짜 보고 싶었던 두 줄이 뜨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잘못됐나? 그러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 진짜 임신 테스트기에 모든 회사의 브랜드를 막 여러 개 다 사가지고 그거 다 해봤어요. 다 두 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때도 안 믿었어요. 뭐지? 이거 좀 잘못된 건가? 내가 호르몬이 잘못된 건가? 막 별 생각 다 했었어요. 임신을 엄청 바랐지만 네, 임신하니까 막상 되니까 나는 안 되는 몸인데 왜 됐지? 막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기를 매일매일 했어요. 진짜 눈 뜨자마자 갔더니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근데 초음파로 봤는데도 안 믿겨지더라고요, 저는. 됐는데도 불안하고 사실. 이게 유지가 될까? 얘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불안할 것 같아. 그래서 안정기라고 해도 불안하고 안정기 그 주스도 불안하고 빨리 안정기 주스가 돼야 되는데 또 막상 안정기 되니까 진짜 괜찮을까? 막 걱정. 계속 새로운 걱정이 생기네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냥 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예정일이 언제라 했죠? 예정일이 8월 중순. 5개월 남았네요. 네네네. 금방이다, 진짜 금방이야. 그럼 그때 생명이 나온다는 거잖아. 아직도 믿겨지지 않지만 그 두 줄 봤을 때 진짜 그 순간에 진짜 막 사람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두 줄 딱 보는 순간 뭐지? 이거 뭐지? 막 이러다가 막 엄마 얼굴도 떠오르고 막 떠올라요. 겸님 얼굴도 떠오르고 예린님 얼굴도 떠올랐어 진짜로. 뭐지? 막 이러면서 내가 어쩌다가 겸님을 알게 돼가지고 임신까지 하는구나. 얼굴도 고치고 진짜 한 10몇 년을 고생했던 얼굴도 고치고 이제 또 새로운 이 난임의 세계로 들어가서 고생했는데 또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됐고 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해하긴 했어요 진짜로. 이게 뭐라고. 그 친구랑 인연이 있네. 이 친구랑.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진짜 신기했어요. 그 수많은 식단법에서 내가 왜 여기에 갑자기 푹 빠져가지고 혹시 애 이름 지었어요? 그거는 아직요. 아직 원래 언제 지어요? 원래 저는 애 이름 20살 때 지었었거든요. 벌써요? 전 어릴 때부터 되게 그래서 애 낳는 이런 것들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나중에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우고 싶다. 그래서 겸이라는 이름도 제 이름 아닌 거 아시죠? 그것도 제가 그때 아들이 생기면 겸으로 짓고 싶고 딸이 생기면 테레사로 짓고 싶었어요. 제 어머니 세례명이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쓰게 된 거고. 그럼 저 그때 이제 그 겸이라는 이름을 쓸 때 제가 비혼이었거든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비혼 벗어나신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끌리는 것 같아요. 나도 왠지 잘 모르겠어. 그냥 자꾸 변하는 것 같아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힘든 곳이잖아요, 사실. 근데 내가 사실 애를 낳는다는 건 되게 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애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가 선택한 거예요. 걔를 끌어온 거잖아. 근데 여기 세상에 던져놓는 것 자체가 되게 책임감이 필요하고 그게 되게 조심스럽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이제 20대 한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초반까지는 어떤 부모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막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20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 세상의 어려움을 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람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이제 그런 아픔도 좀 보고 하니까 이 세상에 굳이 내가 이 친구를 내놓는 거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서 또는 나의 뭔가를 위해서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다 생각해서 맞아. 아 그러면 나는 이제 애를 낳지 않은 사람이겠다. 그냥 내 할 일 잘하면서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하자라고 생각했다가 또 약간 이제 지금 약간 몇 년이 지나면서는 약간 여전히 그 행동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그 친구의 합의를 동의를 구하진 않았으니까 못하니까 애초에. 근데 뭔가 그 자체가 되게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약간 모르겠어요. 끌리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 그래서 약간 열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아마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는다면 한 40살쯤? 근데 조금 더 내가 뭐랄까 그 친구한테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냥 애가 생기면 진짜 저는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뭐 와이프가 있다면 와이프는 이래도 괜찮고 전 아침 딱 눈 떠서부터 그냥 그 친구랑 같이 뭐랄까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약간 오늘 그냥 그래 하고 싶어요. 그 친구가 어느 시점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잘 때쯤 되면 너무 지쳐가지고 아빠가 이제 그만하자. 나도 생활이 필요하다. 나도 쉬고 싶다 하면서 애가 이렇게 잘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시간을 일정 기간 보낼 수 있으려면 약간 내 일이 이제 안정화돼야 되니까. 아 작년에 야 결혼할 수도 있겠다. 애를 낳아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게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 생각났는데 어떻게 우연히 닿아가지고 영상 촬영 감독님께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상업 영상 되게 찍는 네네네. 되게 실력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독일 분이고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이랑 결혼해가지고 제주 살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메일 주셔가지고 이제 와이프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약간 집에 뭔가 음식이 다 바뀌고 애들 건강이 바뀌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가 하는 일 관련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같이 뭔가 해보자 하셨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이제 딸이 둘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5학년 이렇게 있는데 그 집에 있는데 약간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약간 설정 입혀진 그 가족의 이미지가 진짜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걸 제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 그 집에서 그 광경들 부모와 자식이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같이 뭔가 핸드폰 애들 없거든요. 같이 밥 먹는데 요리를 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해요. 애기들도 뭐 큰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해요. 뭔가 하긴 해요. 그래서 같이 요리해서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밥 먹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되게 대화하고 막 같이 춤추고 또 같이 이렇게 제가 같이 춤추고 진짜 좋았겠다. 뭐랄까 이 디지털 세계랑은 좀 많이 끊어져 있지만 엄청난 이 친구들은 자기만의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느낌이 있고 밥 먹고 나서 같이 그 옆에 이제 해변 같이 걷고 또 아니면 또 수영 자주 같이 하러 가고 그 집은 그냥 자주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우리 걸을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또 그 아빠는 이제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맨발로 그냥 걸어 나가고 그냥 같이 밥 먹고 돌고 그냥 자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 중에 아빠 되는 남자분 생일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아침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막 그 가족들 다 같이 막 이제 막 파이 같은 거 준비하고 막 아빠 어떻게 해가지고 막 노래 틀고 같이 아빠 생일 축하하는 모습을 봤는데 뭔가 제가 어렸을 때 그 가족끼리 서로 생일 축하해주는 모습이랑 좀 다른 거예요. 진짜 약간 그 안에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너무 다 안아주고 막 진짜 안아주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일은 약간 뭐랄까 그냥 좀 미역국 먹고 그냥 뭐 생일 축하한다 뭐 용돈 주거나 뭐 선물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약간 의무적인 느낌의 뭔가 형식적이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궁금하다. 근데 막 진짜 그래서 그 장면들이 막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결혼에 대한 약간 좀 부정적 이미지들이 상상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좀 나쁘게 생각했는데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결국에는 그 부모, 양 부부 두 어른이죠.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어떤 울타리가 생기고 그 룰을 정하는 거다. 그거를 인지하니까 약간 설레더라고. 그래서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어렵지만 그 집의 그 모습을 진짜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긴 해요. 그 광경, 그 느낌들, 그 아이들의 그 뭐랄까 똘망똘망함, 그 대화. 나 이 말 한 이유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그 친구들이랑 특히 되게 같이 잘 쓰는 거, 잘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일 수 있다. 육아의 전부일 수 있다. 그냥 그 시간이 전부겠다. 그 뒤로는 사실 크게 뭐 해도 그게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는 분들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부모인 약간 내 의지나 능력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 둘이 잘 맞아야 돼요. 잘 그 맞아야 돼요. 가치관이. 맞아. 둘이 안 맞네. 둘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엄마는 예를 들어서 저녁에 8시 9시에 다 불 끄고 자려고 하는데 아빠는 저녁에 TV를 봐. 거실에서. 맞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도 안 되는 거거든. 맞아. 또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중년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저녁에 이제 좋은 음식 다 먹여놨는데 아빠가 밤에 야식 시키고 먹으면 이제 애들 다 같이 먹고 이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부 사이가 맞아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구독자분들끼리 소개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가치관이잖아, 세계관이잖아. 너무 재밌겠다. 형님 한 번만 해줘요. 재겸의 소개팅. 아니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제 한 몇백 명 오시니까 아 그때. 그래서 이제 미혼 남녀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 같은 거 해가지고 매칭해 주는 거야. 아니면 오늘 식사 이런 거지. 점심 시간 있잖아요 중간에. 그때 그 짝꿍을 해줘 주는 거야.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와야 되는 거지.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신청할 때부터 자리 배치가 있는 거야. 할 때부터.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뭐랄까 좋은 약간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이제 뭐 신청을 받아서 이제 이미 자리가 있고 두 분 식사 같이 하고 오시는 거지. 남편분 처음 만난 게 몇 년 됐는데요? 지금 한 4년 정도 됐죠, 만난 지 이제. 4년. 알게 된 지. 예전에 30대 초반에 소개팅을 했었다가 그때 그냥 헤어지고, 그때는 제가 소개팅에서 데이트를 썼어요? 했었어요. 했는데 아 그러니까 소개팅하고 그냥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좀 만나긴 했다가 조금 한 몇 번 만났는데 제가 또 막 아직은 결혼 생각도 없고 그랬다가 이제 그분 있었고 그분은 했는데 잘 안 됐죠. 아무튼 시기도 안 맞고 그래서 했는데 아 이거는 4년 전이 아니라 더 오래 전이구나. 더 오래전. 네는 그때 처음 한 거죠. 안 거는. 근데 제가 38살에 결혼했으니까 그 전까지 또 소개팅도 많이 하고 방황을 막 좀 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 모습이 왜 그랬을까 싶었던 모습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 조금 더 30대 후반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게 건강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을 했었어요. 제가 그냥 했는데 연락을 받아주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도 막 찾는데 없어가지고 막 예전 인터넷에 막 연결된 주소록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연락한 건데 근데? 그냥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던. 그럼 이성적인 다시 그런 마음으로 연락한 거네요? 네네네네. 그냥 이렇게 친구로서 잘 지내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원하던 사람이었구나. 그런? 네, 제가 좀 다 봤던 게 그래도 다들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정신건강이었거든요. 되게 멘탈 강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좀 문제 해결력도 되게 좋고 막 그런 분을 원했는데, 그 사람은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몰라봤던 거죠, 그거를.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없는 모습이 그 사람은 다 갖고 있었고, 그 사람 결혼했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혼자셔가지고. 근데 그때 뭐라 했는데요? 연락처 찾았어. 누구님 핸드폰 맞나요? 또 그랬지. 그랬더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안 되려나 보다 했는데 씹힌 거 같았어? 네. 그래서 한참을 연락이 안 와서 몇 시간 동안 했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몇 시간 동안 했다는 게 뭔데? 아니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없어가지고 회신이 없어서 그냥 망했네 이랬는데, 몇 시간 후에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꺼져 있었었대요. 그래서 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통화하고 한두 시간 통화했어요. 가족이랑 여행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와서 뭐 하고 있었다 하고 막 쭉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번 주말에 한번 보자라고 해서 보고 그때부터 계속 연애한 거죠. 다음에 한번 같이 봬요. 좋아요. 전 좋아요. 남편분도 저 아시잖아요. 알죠. 네. 남편분 그 집밥 출연하신 거랑 인터뷰 보셨어요? 안 봤을걸요? 안 봤어요. 설마 진짜 출연하신 안 건 봤어요. 알잖아요. 알죠. 유튜브에 나온대 이러니까 그래? 이러더니 그러고 말았어요. 좀 이렇게 살갑진 않으시구나.
근데 또 정은 많아요. 그래요? 보지는 않았을 것 진짜? 같아요. 그렇구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 보니까. 내용을 모르는 네. 느낌이 드는구나. 그리고 겸님 오프라인 강의 간다고 했을 때도 어. 그걸 왜 듣냐고 또 어, 좀 그랬었고 네, 나 궁금해서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해서 갔었고 그리고 갑자기 집합 클래스도 갑자기 나간다 그러고 갑자기 또 돌아오더니 설밀라떼 안 먹는다 그러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기 식단이 지금 바뀌게 바뀌니까 근데 설탕 뺀 거에 이제 적응을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래 되죠. 본인이 이제 부모님한테 어머님 이게 설탕 빼니까 음식이 더 맛있고 괜찮다고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라고 오히려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설밀라티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 임신하고 이 가족을 쭉 본 사람이라 오빠 나는 이 임신에 뭐가 도움이 됐었던 걸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최겸님 그 식사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감사하네. 응. 그래서 드디어. 신기하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방에 대한 편견을 못 깨더라고요. 계속. 근데 또 강요하면 또 안 될까봐. 지방에 대한 편견을 진짜 깨야 된다. 어렵죠. 근데 그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성적으로 좀 보긴 해야지 그래야 마음 편한 것 같아. 이게 무슨 그냥 누가 말했대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크기, 사이즈. 네. 그게 편견 깨기가 뭐 집에 좀 고혈압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짠 거랑 지방 이거를 좀 피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막 소금물도 먹고 막 이러니까 맨날 오늘도 소금물 쌓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못하는 게 많죠. 할 수 없는 게 많죠, 요즘에. 어떤 거요? 임신 때문에 저 운동은 잘 못하고. 운동 맞아. 운동 못하는 게 조금 속상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걸을 수는 있으니까 걷는 걸로 대체하고 계단 오르기를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등산이랑 이런 걸 못하니까.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헬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임신 직전까지 운동, 러닝도 하시는 분 맞아요,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근데 무서워요, 하기가 좀. 캠핑하다가 출산하러 가신 분이 있었어요. 혼자 캠핑하러 갔다가 했나? 대단하다. 직접 캠핑 다 치고 그러다 이제 와가지고 바로 복귀. 진동 와서. 신기하더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출산 방식 결정했어요? 또 이제 첫 번째 목표가 피부였고 피부를 고쳤으니 이제 두 번째 목표가 임신이었는데 임신이 됐잖아요. 이제 세 번째 목표가 자연분만인데 병원에서 시켜줄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노산이기 때문에 맞네. 맞네. 바로 제왕절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게 문제긴 하다. 옛날이랑 엄마들의 상태가 다르네. 맞네.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된다고 하니까 약간 저랑 약간 다른 클래스에 이제 가는 느낌이 좀 있네요. 저번에 만났을 때는 약간 비슷한 또래 친구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어머니라는 또 새로운 이제 그 카테고리로 가시네요. 너무 바랬던 거예요. 진짜 그 감정이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감정일까? 아직 잘 모르긴 하는데 아직도 너무 궁금해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나중에 종종 들려주세요. 그때 인터뷰 나오고 나서 혹시 개인적으로 뭔가 좀 뭐 마음으로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인터뷰 하고 나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모습을 카메라 속에서 다시 보잖아요. 전 그게 되게 독특한 경험이라 생각하거든요. 경험도 했고 거울 치료도 됐고 거울 치료? 내가 말할 때 저렇게 말하는구나. 막 시선도 엄청 불안정하고 뭐지 했는데 내가 사람 눈을 못 보는 그게 아직도 맞네. 안 고쳐졌구나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잘 보시는데요? 잘 보죠. 이렇게 많이 그 영상 보고 많이 고치려고 했어요. 옛날에 피부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쵸. 근데 또 임신하고 막 아무거나 먹으니까 막 또 올라오니까 또 못 보겠더라고요.
맞아. 그 여드름 하나만 나도 사실 맞아요. 이렇게 좀 신경 쓰여요. 네. 맞아요. 막 얼굴 붓고 하면 신경 쓰이고. 맞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눈을 잘 보시네. 많이 고쳤어요. 어, 그리고 내가 진짜 저렇게 살아왔구나를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남처럼. 고생했다. 막 이런 느낌. 앞으로는 저렇게 살지 말자. 그리고 제가 뭐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 있으면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멘트가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하면 됩니다. 맞다. 그냥 저 말이 맞구나. 좀 내가 한 말인데도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했는데 이게 제가 또 잘 해오다가 임신하고 잘 못한 거잖아요. 그냥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안 있겠네. 된 분들도 너무 이해가 됐고 어.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맞아. 상황이 안 맞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또 메시지네요. 네네네. 경험도 했고 내가 말을 너무 쉽게 했나 싶기도 하고 아, 그때는 식단한 게 너무 잘 됐었는데 이게 막 호르몬이 막 이렇게 되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 스타트업계에서도 어떤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상황이 안 되면 나둥바둥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그냥 사라지지 말고 그냥 그런 말도 하더라고. 네. 상황이 어려울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인생도 똑같고 건강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은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다 뭐랄까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시기를 그냥 너무 이제 데미지 안 입게 네. 회복 그냥 돌아올 수 있는 정도만 유지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가도 괜찮겠네. 맞아. 또 겸이한테 부탁하고 싶었던 게 제가 피부 하면서 네. 유제품이 진짜 안 좋다라는 거를 몸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이 유제품이 진짜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서 한번 달아봐 주시면 너무 좋겠다. 컨텐츠로. 하고 좋아. 그리고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유제품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과연 괜찮은 건가?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젖소에 있는 단백질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백질이라는 게 인간의 몸에 있는 단백질이랑 다르니까 몸에서 오면 이제 어떤 면역 반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얘는 이상한 놈인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게 인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게 염증 반응 또는 알러지 반응인 거지.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거는 대부분의 어떤 단백질 근원들이 다 그렇긴 해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들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깔끔하게 완벽한 음식은 저는 없다 생각하고 채소도 마찬가지로 채소도 약간 항영양소라고 해가지고 몸에 들어갔을 때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완벽하게 인간에게 설계된 게 아니라 주는 효용도 있고 약간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도 있고 이제 유제품의 경우에는 그 단백질 이슈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서 여전히 건강을 최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좀 문제가 된다는 게 명확해가지고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 사람들이 피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크게 뭐 아직 왈가왈부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유제품은 가능한 만큼 피하면 좋겠다. 굳이 안 먹어도 되면 안 먹는 게 낫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저희는 그래서 이제 코코넛 밀크를 많이 추천하죠. 코코넛 밀크. 네. 저는 모든 프랜차이즈에 코코넛 밀크 대체하는 거 좀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지. 지금 대체되는 게 다 안 맞거든요. 저거. 두유랑 두유, 오트밀크 같은 거. 아몬드 안 맞죠. 다 안 맞아요. 걔들도 문제가 다 안 있어요. 맞아요, 진짜. 가스 엄청 차요, 맞아요. 먹고 나면.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마실 게 없어요. 그래서 코코넛 밀크로 하는 데만 찾아서 가거든요. 있어요. 걔는 좀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애 나오면 애가 세상에 나오면 소식 들려주시고 너무 궁금할 것 같아. 어떤 우주가 세상에 나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진짜요? 촬영 여기까지 하고 네, 그냥 너무 저희끼리 좋아요. 편하게 얘기하자. 먹고 싶은데. 그래서 좋은 소식 들려서 고맙고 잘 지내시고 무사히 네. 순산해서 나중에 또 다른 가족과 함께 얼굴 보실까요?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